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이른 아침부터 온 마을이 단오절을 맞이하여 들썩인다. 한낮의 장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저마다 맵시 있게 차려입은 댕기머리 처녀들이 삼삼오오 너른 창공으로 그네와 함께 몸을 날려 너울너울 아름다운 물결을 만들어낸다. 아씨 뭐 하셔요? 밖에 바람 쐬러 나가봐요. 어린 하녀의 설레이는 목소리가 대숲으로 둘러싸인 양반가의 별당에 울려 퍼진다. 이에 유머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여인이 마당으로 나오며 어린 하녀에게 소리를 낮추라고 나무란다. 소리가 사라지니 바람에 흔들리는 댄잎 소리만이 적막함을 채울 뿐이다. 나이든 여인은 침울한 낯빛을 하고 사랑채로 향한다. 여인이 사랑채 앞으로 가 주인을 부르니 젊은 사내가 나오자 별당에 기거하는 아씨가 며칠째 힘없이 누워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고한다. 어호, 형수님께서 음식에 손을 대지 않으신다니? 알았다. 젊은 선비는 아내와 함께 별당으로 가 그시머린 얼굴로 형수에게 안부를 묻는다. 형수님,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안색도 안 좋으신 데다 동 식사를 못 하신다고 하시니 걱정입니다. 의원이라도 불러야겠습니다. 아니에요. 내 어디 딱히 몸이 아픈 것은 아니랍니다. 단지 계절이 바뀌니 입맛이 주책인 듯하네요. 어머 형님, 그러면 행랑 어머니께 일러 보양식이라도 마련하라고 이르겠습니다. 에휴, 그러지 마시게나. 내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듯하이. 이리 염려해 주시니 고맙네. 젊은 부부가 나가자 방 안은 이내 고요한 적막뿐이었다. 파리한 얼굴의 젊은 여인은 몸을 추스르며 유모를 찾는다. 이보게, 오늘은 밖이 많이 소란스러운 듯하네. 예. 단오날이라 하여 집 안팎으로 사람들이 몰려다니며 여러 놀이를 즐기는 듯합니다. 아씨도 몸을 잘 챙기셔요. 고맙네. 10여 년 전에 내가 이 집 마당에 들어선 날도 딱 이맘때였지. 하며 여인은 지그시 눈을 감는다. 스스한 차림에 비녀를 꽂은 이 여인은 이 마을에서 명망 있는 양반가로 소문난 남씨 문중의 맏며느리이다. 15되던 해에 시집을 왔으나 동갑내기 신랑과 생활한 지 몇 달 만에 사고로 신랑을 먼저 보내고 12해를 홀로 지내고 있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왕관 시아버지가 시댁에 남아 수절할 것을 요구하였다. 친정 역시 양반가이나 시댁보다 문벌이 낮으니 강하게 홀로 된 집안 여인을 친정으로 불러오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시가의 처분에 따랐던 것이다. 조선 초기만 해도 여인의 제가가 어느 정도 간대했지만 양반가의 법도를 중시하는 일부 사대부가에서는 수절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도 했으니 큰며느리의 친정에서도 응당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 부분도 있었다. 그나마 친정에서 함께 지내던 유모가 곁에 있으니 사별한 큰며느리에게는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꽃다운 이팔 청춘에 혼인하여 이제는 몇 달 함께 지낸 남편의 얼굴조차 잘 기억나지 않을 만큼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대나무로 둘러쳐진 별당을 벗어날 수 없으며 여기서 나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막막했다. 정상으로 지내는 삶이 부여잡을 희망을 주는 것도 없으니 마음은 더욱 적막하고 울적할 뿐이었다. 젊은 부부는 별당에 머무는 정상을 바라보는 심정이 편할 리 없었다. 부인, 형수님이 저리 홀로 지내시는데 매번 아침 문안 들을 때마다 우리 부부가 함께 뵈는 것이 도리어 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소. 그러게요. 그럼 내일부터 저만 혼자 문안을 열줄까요? 허허, 어찌한다. 어릴 적 나와 놀아준 형님을 떠올리면 어찌 형수님께 예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소. 젊은 선비는 가세가 유복하고 행세하는 양반가의 자제이지만 형님에 이어 부모님마저 안 계시니 여러모로 18배 나이에 가장의 무게가 느껴졌다. 어려서부터 형님이 안 계시니 형수님을 큰 누님처럼 여기고 따랐었다. 지금은 의지할 부모님마저 계시지 않으니 정상의 형수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며 형수 덕분에 대가 없이 살림이 이어지고 있어 형수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었다. 혼인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보니 남선비는 15의 청상이 되어 이제는 27의 나이에 이른 정상의 형수가 가엾게 여겨졌다. 또 앞으로 남은 수많은 성상을 홀로 지내게 한다는 것 또한 못할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완고한 아버지의 명으로 형수를 별당에 기거하게 함으로써 수자를 칭송하는 사대부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일조하였지만 자신이 집안의 가장이 된 이상 정상의 형수를 제가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러한 상념으로 잠 못 이루고 후원 한편에 서서 한숨을 짓던 어느 날이었다. 별당을 가로막고 있는 대숲의 댄잎들이 바람도 일지 않는데 일순간 조용히 흔들리는 것이었다. 남선비는 뭐지 하고 시선을 고정했는데 검은 그림자가 쓱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도둑인가 싶어 놀란 마음에 그림자가 향한 별당으로 다가갔다. 별당에 이르자 그림자는 이미 사라졌기에 잠시 착각했나 싶어 발길을 돌리려는데 별당 방 안에서 낮은 음성이 들렸다. 남선비는 창가로 가만히 다가갔다. 아니, 두령님, 남녀가 유별한데 이 야심한 시각에 어서 돌아가세요. 여보시오, 언제까지 이리 홀로 지내실 작정이요? 그러지 마시고 나와 새로 시작합시다. 저는 이미 이 댁에 뼈를 묻기로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저의 성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말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잠시 후 맞은편 방에서도 유무가 기척을 느꼈는지 나오려 하자 남선비는 급히 대밭에 몸을 숨겼다. 유모가 기척을 하고 방문을 열어보자 괴한은 더 이상 방에 머물지 못하고 나왔다. 유모 역시 사내를 알아보는지 나지막이 한마디 한다. 도련님, 이 댁 사람들이 알면 어쩌려고 이리 걸음을 하신 겁니까? 더는 아씨를 곤란에 처하게 하지 마세요. 어허, 자네까지 수고롭게 해서
미안하게 되었네. 그럼 이만. 말투와 행동거지로 보아 방가의 자손인 듯한 사내는 미련이 남는 듯 쉬 발걸음을 떼지 못하다 조용히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선비는 뜻밖의 광경에 놀랐으나 수자라는 형수를 믿는지라 뭔가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깊이 잠들지 못한 남선비는 해가 중천에 뜨자 겨우 잠자리에서 일어나 어젯밤의 내막을 유모가 알 듯하여 조용히 사랑채로 불렀다. 여보게, 지난밤 별당에 있던 사내는 누구인가? 자네도 아는 눈치더구먼 그래. 이 말에 유모는 화들짝 놀라 말을 잇지 못하다 남선비가 재차 채근하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주인 마님, 그것이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어젯밤 보신 사내는 도둑이나 불안당은 아닙니다요. 옛적에 저희 주인 댁에서 글방을 열었는데 그때 다니던 도령입니다요. 옛 주인님의 오랜 벗의 자제분이라 저희 아씨하고도 잘 아는 사이인데 글쎄 혼자서 아씨를 못 잊고 있었나 봅니다요. 절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니 믿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남선비는 생각이 깊어졌다. 유모에게 옛적 이야기를 찬찬히 물어보고 그 사내 역시 상처하여 홀몸이라는 얘기와 또 두 사람이 서로를 마음에 두었으나 당시의 부피를 집안에서 정해주던 법도로 인하여 운명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말도 들었다. 그날 밤 남선비는 아내에게 전날 밤 일어난 일과 형수와 그 사내 사이에 얽힌 과거 인연을 들려주었다. 그래서 말씀이오만 이제 그만 형수님을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어떻겠소? 집안의 명망이야. 우리가 좀 더 애써서 드높이면 될 일이거늘 어찌 형수님의 일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하겠소. 그만 운명의 질국에서 자유롭게 해드립시다. 남선비의 제안에 아내 역시 흔쾌히 공감하자 다음 날 아침 문안때에 부부가 형수를 설득했다. 저는 이미 이 댁 사람인 것을 어찌. 시동생과 동서의 제안에 정상은 주저주저 하였으나 적극 거절하지는 못했다. 며칠 후 남선비는 유모에게 지난밤 사내의 거처를 물어 찾아갔다. 자초지정을 말한 남선비가 형수의 재가를 제안하자 사내는 남선비의 두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다. 여보시오 선비님, 참으로 고맙소이다. 내 그간 이목이 두려워 대놓고 혼담을 정하지 못하던 바였소. 헌데 친정댁에서 허락을 하실지. 그야 사돈댁에는 이제 사장내외께서 안 계시고 형수님의 오라버니께서 가장이시니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남선비는 내친 김에 형수의 친정으로 찾아갔다. 형수의 오빠에게 의향을 묻자 처음에는 벌벌 뛰며 불가하다는 말만 연신하였다. 남선비는 여러 차례 설득하다 낭패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 어찌할지 궁리했다. 그런데 며칠 뒤 형수의 오라비가 별당의 형수를 찾아왔다. 여러 시간 남매는 밀린 얘기를 나눈 후에 형수의 오라비가 남선비를 만나기를 청했다. 일전에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매정하다 생각하셨지요?
기실 그날 이후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가긍스러운 누이가 눈에 밟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가여운 누이를 챙겨주시는 마음에 크게 감복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동생도 설득했으니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집으로 누이 동생을 보내시길 청합니다. 그리만 해주신다면 이 댁에 누가 되지 않도록 길이를 정해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혼사를 치르겠습니다. 남선비는 혹여 일이 커질 것을 염려하던 차에 뜻밖의 말을 듣자 기뻐하였다. 정성스러운 선물을 마련하여 아내와 함께 형수를 찾아갔다. 형수님, 우리의 연은 예까지인가 봅니다. 그동안 이 어린 시동생을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날의 괴로움은 잊어버리시고 부디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서방님, 정말 미안하고도 고맙습니다. 지난날 형 동생으로 맺었던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하게 잘 지내셔요. 달포남짓 지난 어느 날 형수와 사내가 혼인을 올리고 타지로 떠났다는 소식이 남선비와 아내의 귀에 전해졌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참으로 잘 되었구나 라는 마음에 한껏 미소 지었다. 새 출발한 두 남녀는 자식을 여럿 두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전해졌으며 남선비 부부 역시 아들, 딸 여럿을 두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